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해야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없이는 국가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방위비 과도한 인상은 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신임 미 국방 방안 분담금 중동 파병 청구서 꼼꼼히 따지길 바란다. 매일경제신문은 협상도 하기 전에 방위비 정액 기정사실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죠. 주둔군 지협정 소파에서는 남의 나라에 주둔하는 군대가 주둔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강제적인 그런 협정을 만들어 가지고 방위비를 뜯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분담금 1조 원이 넘었죠. 그러나 직간접 비용을 합하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에 비해서 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50억 달러를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약 6조 원 정도 추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이 11조 원에 달하는 그냥 천문학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탈원전 허덕된 한전에 이번엔 6천억 한전 공대 덮어 씌우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전 이사회가 전남 나주의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규모의 에너지 특화 공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정책은 공약과 달리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하면서 이 사설을 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대학 교육 정책과 관련되므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대학이 남아 돌아가는데 대학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죠. 대한민국 100년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기적적 경제성장 빼고 운동만 기록한 대한민국 100년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역사교육 캠페인,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민주주의 등 역사교육 캠페인의 이 6가지 사건만 예시해서 2가지 중요한 점을 골라라,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주항쟁, 독립운동, 민주운동에 맞춘 백년사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도 정부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했느냐, 재벌 대기업을 육성을 통해 성장했느냐, 아니면 노동자 농민의 착취 성장했느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관점에서 또 이것을 교육 캠페인을 벌였느냐에 따라서 비판을 또 할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검찰 평양 인사 지적 인정하고 수사 공정성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취임인사 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경제 살리기 역행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리한 기업 수사에서 벗어나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편향되지 않은 인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여당이나 집권 세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편향되게 보일 것입니다. 법 적용이 또 기업 수사에만 따로 원칙과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업 수사라고 하는 원칙과 정도를 이제 주장했는데 기업이 불법이 있다고 봐주라는 얘기죠.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처럼 불법을 했지만 우리나라 한일 간의 이런 경제 전쟁 상황에서 삼성이 중요하니까 수사를 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해야 한다. 재판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서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 그런 원칙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환율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환율이 불안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들 규제 피해 달러 사들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 체력 튼튼하다 라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매력적 투자처 만들기 최선의 해법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친노조 반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항상 불안해 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달러의 금퇴한 금지로부터 시작된 이 변동 환율제에서 환율은 항상 불안합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고도화되는 이런 시대에 환율은 더 불안해지죠. 그리고 이 환율의 불안정성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절대 잠잠해질 수도 없고 이걸 잠잠하게 지을 수도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정유 위기 속 개각 정말 자리 걸맞은 인물 등용하라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파를 뛰어넘는 능력 위주의 인사로 국정쇄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조국 법무장관 지명 법치 중립 허문 국민 우롱이다 라면서 정면을 비판하고 있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파를 뛰어넘는 중립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연립정부란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집권 세력 이념과 노선에 부합한 인물이 등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청와대도 장관도 보여주기식 기업인 호출 남발 말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기식으로 만나온 재벌 총수들과 역대 대통령들이 당연히 보여주기식으로 만나왔죠. 이번에 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다고 그래서 뭐 비밀리에 만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되려 더 보여주기식으로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난 극복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노조도 국난 극복에 합심해 박수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동차 조선 건설 금융 대형 노조 릴레이 하투 돌입 기업들 날벼락 와중에 민노총 재벌 해체 정치 공세 절체절명의 복합 위기를 투쟁 중독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일본의 한국에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이런 국난이 왔으므로 모든 투쟁을 접으라는 얘기죠. 밥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금모기 운동을 하고 노동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분담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위기 시에 부자와 재벌들이 고통을 당연히 분담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고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상경신문은 한일 민간 교류까지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합니다. 민간 교류까지 차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간 교류까지 차단되고 영국 국민들까지 이런 국가적 갈등과 대립 구조 속에 정면으로 전시동원 체제 같은 방식으로 동원된다면 이것은 전쟁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 수지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심상치 않은 재정 수지 적자, 재정 운용 큰 틀 다시 짜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금은 덜 그치는데 정부 씀씀이만 커진 탓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금을 덜 그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술개발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대학을 기업의 기술연구소로 활용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도 학과와 등록금 규제 등 대학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산학 협력이 원활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심과 연구 인력이 기업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값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특히 재벌 대기업 이윤을 통해 쌓아둔 사내 유보금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대학이 그리고 대학의 연구 인력이 재벌들의 위기 극복이나 이윤 극대화 기술 개발에 값싸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이제 물론 사설에서 애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일보는 급기야 여당 의원이 애국가 청산 대상 선동한 반일 광기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국가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랑할 애자, 나라의 노래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애국가라고 붙인 건데요. 당연히 국가라고 불러야 하고, 만약에 그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친일 인사에 의해서 작곡된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우리나라 국가의 작곡가의 친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죠.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만취 추태에 쪽지 예산 공문까지 얘기를 연장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죠. 이런 쪽지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도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